여기는 여수다방. 저거 되게 익숙해졌어요. 여수다방 방송 8회째. 오늘은 저희가 좀 색다른 공간에서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어디이죠? 고속도로 위입니다. 네, 저희가 그 10회 여수 올로케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수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촬영하는 공간은 지금 차 아닙니다. 다소 화면이 불안정할지라도 너른이 아닙니다. 자, 앞서 제가 사표를 되게 멋지게 휘갈겨 쓰고 나왔는데 제가 가게 어디 가겠습니까? 너무 춥고 열심히 회사 다녀야죠.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것이죠. 무엇일까요? 모든 직장인들이 은장구처럼 마음속에 고이 품고 여기 산다는 있어요. 네, 그 두 글자 무엇이죠? 사표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사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직장인들이 언제 가장 사표 쓰고 싶나요? 상사 얼굴에 사표를 내리꽂고 싶은 순간이 언제죠? 지금 이 순간. 언제나. 내리꽂고 여수를 향한다면 참 홀가분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네. 씁쓸하네요. 그 사실 모든 직장인들이 그 사표 한 번쯤 다 생각해 봤을 텐데 실제로 그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그 7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되게 제목이 기네요. 네, 여기에 따르면 청년층, 즉 15세에서 29세 사이에 최종 학교 졸업 후에 처음 취업하는데 평균 11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갔는데 근속 기간은 1년 6개월로 전년 대비 0.4개월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첫 일자리를 그만둔 청년층 임금 근로자는 63.3%, 절반이 넘고요. 이것도 역시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한 수치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청년 취업난 심하다 하는데 사실상 어렵사리 취직을 해도 오래 다니지 않고 바로 뛰쳐나오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족을 그만큼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네요. 네, 그럼 혹시 김경희 송주희 기자 사표 쓰고 싶은 순간 있었나요? 어떨 때 사표를 쓰고 싶은지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은 어떨 때 진짜 회사 그만두고 싶을까 생각해보시죠. 사표 써봤는데요.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럼 아니 저는 네. 전 직장에서 쓰고 왔습니다. 네, 전 어떤 직장에서 쓰고 이유로? 왔습니다. 네. 그냥 일이 너무 재미가 없다고 느낄 때 네. 왔던 것 같아요. 예. 좀 재미가 없고 이걸 내가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되게 하기 싫고 빨리 다른 걸 찾고 싶다고 생각해서 네. 쓰고 나서 현재 여기를 다니고 있네요. 네. 어떨 때 쓰고 싶으세요? 저는 실제로 이 회사에 있으면서 사표를 한번 써봤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4년, 5년 전이었던 네.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첫 부서에서 되게 오랜 기간 근무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부서 일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을 즈음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라는 네. 것도 좀 어려웠던 데다가 이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좀 현실에 대한 좀 불만족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사표를 정말 용감하게 썼다가 바로 다음날 다시 출근을 했다는 굴욕적인 네. 사례가 있죠. 그 저는 주변의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이 거의 직장 생활 4년 차, 빨리 취업한 친구는 5년 차 맡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가장 큰 게 비전이 없다는 거죠. 이 회사에 끝까지 몸을 담아봤자 나의 10년 미래는 진짜 닿고 싶지 않은 어느 누군가의 상사의 모습이고 여기서 열심히 일해봤자 저렇게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하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고민이 많은 대목이 바로 사람 문제더라고요. 그 어딜 가나 뭐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는데 되게 순화해서 한다고. 질량 보존이 되시네. 네, 그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도 자신하고 궁합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가나 있죠. 근데 그게 너무 정도가 지나치면 업무에도 지장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친구들이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SNS상에도 이런 고민, 사람 문제로 사표를 써봤다, 뭐 써볼 생각이다, 쓰고 싶다라고 그런 의견을 표하는 것도 많고 이상한 또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 그래프도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저 SNS상에? 이거 준비하다가 표현하는데 그 호사보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가로축이 일무탐과 일자람이고 세로축이 친절함과 싸가지 없음이에요. 네. 그래서 그
그 일사분면의 친절함과 일잘함을 표현을 한 건데 그건 네. 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 잘하는데 싸가지 없는 사람은 호랭이라고 하고 네. 그 친절하고 일 못하는 사람은 호구라고 해요. 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행인데? 아니야, 최악이 남았어. 아니요. 일도 못하는데 싸가지도 없으면 이거는 호로 새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보통 저 일 못하고 싸가지도 없는 사람들은 퇴출이 되는데 어. 이 제일 제가 직장을 겪으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서 퇴출이 되지 않고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일 그치, 못하고 그치. 친절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정치적인 사람. 그러니까 그쵸, 정치적인 네. 이제 친절하면 저는 네. 정치라고 바꾸고 싶어. 정치적인 네. 바꾸고 정치야. 싶어. 네, 네, 사내 정치. 네. 사내 정치. 일은 안 하고 정치만 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지문이 달아 없어진 그 자들. 그치. 근데 아니 아까 전에 사람 얘기했는데 진짜 그 쇼포털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직장인들 한 3,700명 정도. 네. 근데 직장 생활 중 퇴사 충동을 느낀 경험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퇴사 충동 유발자가 가장 많이 응답이 나왔던 게 직속 상사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아무리 좋은 사람이더라도 일에 있어서 좋은 선배 상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자기 이익과 그런 거를 통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엄연한 경제 활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호로 새끼 같은 사람. 아니 제일 힘든 게 근데 네. 오히려 되게 힘든 게 상사가 되게 진짜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이상하신 사람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왜냐면 막 사람들이 가볍게 봐줘요. 제일 힘든 이유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밖에서는 이런 호인이 없는데 막 안에서만 미친 애들 있잖아요. 진짜. 그러면 진짜 이거 뭐 말도 못하고 맞아, 맞아. 너희는 뭐 그렇게 좋은 상사 만나갖고 너 맞아, 되게 맞아. 좋겠다 이러면 막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내가 되게 네, 이상해지는 불만쟁이처럼 사람이 보이니까. 그게 불만 인자로 그게 맞아, 맞아. 굉장히 힘든 경험. 그러니까 뭐 특히 사수, 뭐 부사수 이런 관계 저희는 이제 일을 할 때 그렇게 사수거든요. 사수가 그렇게 할 경우에 옛날에 미생에서도 보면 뭐 그 누구냐 변요한 씨가 나왔던 그 역할에 바로 네네. 미사수가 굉장히 사람 좋고 호인인데 일은 다 떠넘기는 맞아. 그런 성대리, 있잖아요. 성대리. 성대리. 그런 유형이 사실 굉장히 힘든 직장 생활 되게 힘든 유형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 사표하면 되게 우울한 단어인데 사실상 뭐 자기가 적을 품었던 곳을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표라는 걸 좀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자 그 비독립 잡지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좀 콘텐츠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그 출판사에 다니던 신미경 씨라는 분이 지난 2012년 7월에 회사에 사표를 내고 비정기 간행물 사표라는 그 콘텐츠를 첫 호를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퇴직금 수백만 원을 모조리 털어서 다 잡지를 냈는데 그 책 제목이 사표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표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품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 구절이 좀 기억에 남아서 하나 담아봤는데 저는 더 이상 뒷목이 아프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잠들지 않아도 되고요. 오히려 다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자유의 파도가 절 설레게 합니다. 진짜 몇 구절만 들어도 되게 좋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근데 이렇게 못하는 내가 참 아니요, 근데 안타깝다 진짜. 네. 계속 그러면 지겨울 텐데. 그것도 있는데.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직장인들의 애환을 아주 재치 있게 푼 또 콘텐츠가 하나 있어요. 책 사축일기라고. 이 책을 저희 송주희 기자가 무척 좋아하는데 감명 있게 여기 운전, 있네요. 운전자가 바로 주시네. 네. 아니, 그 책이 정말 여러모로 되게 나한테 와닿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아까 이제 상사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겪었던 얘기인데 이런 게 있어요. 제목이 도시락을 싸다가 사장한테 깨진 부장은 팀장한테 지랄이고 부장한테 깨진 팀장은 네. 대리한테 지랄이고 네. 팀장한테 깨진 대리는 나한테 지랄인데 대리한테 깨진 나는 왜 엄마한테 지랄일까? 내가 너무 미워진다 이런 우리 내용이 엄마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책 내용이 상당히 짤막짤막하게 직장인들의 애환을 담은 책인데 네. 중간중간에 되게 공감할 법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좀 요즘 들어 생각하는 게 이제 워낙 취업난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 인사 쪽 담당하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예전만보다 더 못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아니라도 지금 저 밖에서 춥다고 빨리 입사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 많아. 맞아. 그러니까 뭔가 부당한 일을 시켜도
이건 너가 해야지 이것도 못해? 라고 그냥 단순히 평가 내려버려지고 또 거기에서 약간의 불만을 품고 좀 논리적으로 이 일은 뭐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제가 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좀 피력을 하면 이제 불평 불만 인정으로 찍히는 거죠. 너 말고 성실하게 일할 사람은 많다. 그러니까 그렇게 언급을 하면 이제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사표를 이제 품고 사는 친구들도 되게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이 아까 회사 막 그만둔다, 또 뭐 1년 2개월도 못해서 관둔다고 하는 건 저는 그거는 직업 선택을 진지하게 하지 않은 게 조금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네. 됐으면 좋겠다고 들어온 거는 본인이고, 면접 볼 때도 분명히 저는 시키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왔을 거거든요. 그러놓고 관둔다는 건 저는 마냥 동조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학교 얘기 이런 것도 재밌긴 하는데 웃음 넘기는 수준이면 좋은데, 이것 봐, 회사가 이렇게 나쁜 놈들이야 라고 막 우리끼리 자위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뭐 이렇게 뭐 100% 찬성은 좀 못하는 게 저의 입장이긴 한데, 내 마음은 그게 나는 아니야. 내가 드는 생각은 지금 현실 자체가 대학생들이 진짜 옛날처럼 골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어쨌든 들어가는 게 그치, 우선이니까. 들어가는 게 목표가 돼버린 현실에서는 이게 사실 뭐 이거를 그러니까 100%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데 그들한테도 선택지가 없다라는 거지.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면 이게 정말 나랑 안 맞는다, 기다 아니다를 파악할 수 있는 판이 그때부터 나는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뭐 어쨌든 면접을 볼 때까지는, 입사 전까지는 어떻게든 내가 귀사에 맞는 인재라는 걸 어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게 그러니까 정말 뭐 진짜 소극적인 사람이 영업팀에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뭐 정말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네, 그 사표, 저희가 계속 사표를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말이 쉽지, 만약에 제 주변의 친구나 뭐 동료가 사표를 쓴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뜯어 말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변의 동료나 친구가 사표를 고려하고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고 싶은가요? 저는 진짜 안 친한 사람이 사표 쓴다고 하면 그래, 네 꿈을 위해서 그렇게 당연히 해야지. 네. 과감히 나가. 이렇게 도전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하겠지만 입에 발린 소리. 그치. 내 언니나 동생이나 내 가족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일단은 너 이거 다음에 뭐 할 건데? 라는 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뭔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뭐 준비 안 됐다고 이 상태로 계속 여기 다닐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좀 하기에는 그건 좀 현실적으로 무모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차선책으로 뭔가가 마련되거나 그 마련되는 과정이라면 한번 이렇게 내봐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더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나는 조금 도전보다는 안정을 주고. 안정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안정이 중요하긴 하죠, 요즘에. 네. 네, 저는 아까 사표를 써본 사람으로서 네, 사표를 무작정 쓰지 말라고 무작정 말리지는 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이 있는지 아니면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하는지라고 따져봐서 그 왜 사표에 대차 대조표를 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장점을 쭉 써보고 단점을 쭉 써봤을 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장점, 놓치기 힘든 장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남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뭐 월급을 잘 준다라거나 회사가 탄탄하다 뭐 이런 자기랑 상관없는 그런 장점들만 있을 때는 충분히 사표를 써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뭐 이제 보통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뭐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모두가 참고 살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참는 것도 좋은 인내와 나쁜 인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작정 참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내가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꿈을 향해서 지금 현재 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단지 나가서 너무 무서우니까 현재 이 순간을 견디는 건지를 좀 잔잔하게 따져본 다음에 그냥 진짜 단순히 시간을 죽이고 여기선 견디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나서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괜찮아요. 죽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누군가는 그 사원증을 목에 걸고 취업 문턱을
애써 넘으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난 행복하지 않아.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향해 떠날 거야 라고 사표를 던지기도 합니다. 사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되게 재미없는 비유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B와 D의 사이에 있는 C다. birthday,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에 있는 choice, 선택이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선택에 있어서 늘 보다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표를 쓰기 전에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 물어봐야 할 것,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 2가지 질문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이 싫은가? 사람이 싫은가?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 남아야 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는가? 그렇다면 남아서 한 분야의 경력을 쌓길 제안한다.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수로 가는 길목 어둠에 여기가 어디죠? 탄천 휴게소에서 마무리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곧 여수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다방 휴게소예요.